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개축에 신유의 을축에 기묘가 됩니다. 양이라고는 없고 뭐만 있다. 이렇게 음만 있잖아요. 음만 잔뜩 있다. 음으로만 된 사주를 음팔동 사주라고 하고, 양으로만, 그죠? 사주 글자가 8글자가 양으로만 된 사주를 우리가 양팔동 사주라고 하는데, 여자 양팔동은 잘 살아요. 그리고 남자 양팔동은 못 먹어도 구하는 성질이 대단한 겁니다. 그죠? 6개가 양이면 그냥 2개가 음일지라도 양팔동으로 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6개가 음이면 여기 시간에, 그죠? 양이 있어도 음팔동으로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사주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목소리가 음치예요. 신약사주는 목소리가 음치가 됩니다. 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연상이다, 그죠? 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상이 개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인수죠. 그러니까 내 엄마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연상의 개수가 내 엄마고 내 편이다, 그죠? 유일하게 내 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수는 엄마 역할을 할까요, 못 할까요? 나를 도와줄까요, 못 도와줄까요? 여기서 개수가 나를 도와준다, 못 도와준다. 여기서 개수는 엄마 역할을 못 합니다. 왜? 을목 옆에 신금이 있죠. 신금으로부터 이게, 그죠? 금성수를 받아서 을신충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을신충 받으니까 나중에도 이 수생을 못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을목이 신금한테 굉장히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자 개수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어쩌다 이렇게 다쳤냐,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수단을 부리고, 그죠? 젖꼭지 물려봐야 못 살아난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좀 안타깝죠. 사주를 볼 때는 구획 정리를 하시라고요. 구획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일단 사주를 보면 목화로 놓으세요. 목화로 놓고 그 다음에 금수로 이렇게 놓으시라고요. 그럼 얘네는 양의 기운이고 얘네는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일단 구분을 져라. 근데 그 구분이 뭐냐면 목화 금수로 구분을 지은 다음에 사주를 간명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개수를 몰아서, 그죠? 개수를 몰아서 우리가 금수로 보고, 그죠? 개수를 몰아서 금수를 보고 이렇게 목토로 본다. 그러니까 목화로 보는 화토 등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화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 을목이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죠. 시제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격국용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제살 태왕격이라고 그러죠. 제살 이렇게 태왕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격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격국을 많이 알아. 격국의 박사야.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죠, 격국에. 그래서 격국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를 잘 푼다? 그건 아니죠. 격국을 몰라도, 그죠? 사주를 잘 풀면 되죠. 목일간이죠. 재와 살이, 그죠? 태왕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태왕하다. 태왕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재는 여기입니다. 재가 뭘 해준다는 거예요? 관살을 생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가 살을 생해줘서 이 금금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이 신약한 사람이 재살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죠? 굉장히 위험하죠. 건강을 굉장히 심하게 타격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때요? 불개격이 되겠죠. 제살 태왕격인데 이게 운이 제살 태왕격으로 왔을 때, 다시 제살로 왔을 때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 이게 토생금에서 금금목 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일간을 갖다가 극지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쇠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 도끼는 반드시 목을 갖다 다듬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죠. 이 사람한테는 돈이 남편 도와줬다 이거야. 내가 돈 벌어서 도와줬더니 나를 쳐. 이게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여자가 돈 벌어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판검사 시켜놨더니 이 자식이 검사 변호사가 된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간 형국이다. 그게 제살태왕격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겁니다. 자기 사주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 죽어도 뺨 맞는 거예요. 이게 내 것 죽어도 뺨을 맞고 죽도록 일해 죽어도 월급을 못 받게 되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죠. 이런 경우에 제살태왕이 그렇다는 겁니다. 축은요. 이 축은 뭐예요, 여러분? 탕화살이죠. 축은 탕화살이다. 탕화살이 있는 사람 어때요? 성격이 좀 급하죠. 옛날 같으면은 물에 불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가스죠. 가스다. 그리고 탕화살을 놓은 사람들이 어떻다? 강강하다. 특히 인이 탕화죠. 그죠? 거기에 탕화가 걸리면은 음독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자, 탕화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어때요? 승질난다. 세상이 팍팍하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을신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을신충을 합니다. 그죠? 을신충을 해. 뒤에서 누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뒤에서 자꾸 몽둥이 들고, 그죠? 나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어두운 밤 걸어갈 때, 그죠? 누가 자꾸 나를 갖다가 뒤에서 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늘 뭔가에 쫓기고, 그죠?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좌불안석이 되는 겁니다. 을목이라는 이 가지에, 그죠? 이 을목이라는 이 가지에다가 신금이요. 이게 8월이잖아요. 8월에 유축금을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작은 가지에 금이라는, 그죠? 금이라는 이 열매가 어떻다고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가지가 처지겠죠. 이렇게 가지가 처지는 형상이 보이시죠? 그래서 가지가 찢어지는 겁니다. 자, 8월 달에 유축으로 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형국이죠. 풀이잖아요. 풀이 서리를 맞으니까 고사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운이 좋게 들어와도 어떻다고요? 운이 좋게 들어와도 운이 없고 운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죠?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 어떤 운이 와야 좋냐 이 말이죠. 수운이 오는 거. 둘째는요. 둘째는 뭐가? 모군이 오는 거. 세 번째는 화운이 오는 거. 자, 수운이 와야 좋으냐, 모군이 와야 좋으냐, 화운이 와야 좋으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판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신약이죠. 그러면 수운이 먼저 와야 좋으냐, 아니면 모군이 먼저 와야 좋으냐, 아니면 화운이 먼저 와야 좋으냐. 화운이 먼저 와야 좋다. 이게 왜? 금금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심하게 관으로부터 심하게 금금목을 당하고 있으니까 화운이 오므로써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여기서 화급금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분이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지 않으면 계속 금금목을 당하게 되죠. 근데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어. 자, 자식이 낳게 되면 화급금 치죠. 자식이 커가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분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게 되면 화급금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갖다 구박하고, 그죠? 이런 거 언어 폭행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걸 자식이 커지면서 못하게끔 화급금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원리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화, 토, 금, 수. 목은 화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또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는다. 이런 것들이 생극재화라는 걸 아시죠?
생극재화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원리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화운이 들어오는 게 화흑금으로서 좋다. 금을 잡아주니까. 이게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운이 들어왔을 때 금금목을 못하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관을 잘 이용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어때요? 승진도 되고, 그죠? 내가 명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자로. 식신제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식신을 제살한다. 식신으로서 편관을 제살한다. 그죠? 식신제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경우를 두고 식신제살한다 그러는 겁니다. 다음엔 두 번째는 모근이 좋다는 거예요. 왜? 이 뿌리가 와야, 그죠? 자기가 반듯하게 금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갑이 뿌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요. 자, 갑자는 뿌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갑자가 아니고 인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뿌리가 있죠. 그러면 경금이 와도요, 이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발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분발심. 금극목해서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면은요, 십벌 지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모군이 와도 두 번째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근간인, 자기의 근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자기의 근, 그죠? 근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금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죠. 이게 맨 나중에 됩니다. 수가 맨 나중에 들어옴으로써 수운 중에서도 해운이 좋아요. 해운이. 왜냐면 자가 들어오면 꽁꽁 얼지 않습니까? 해운은 그죠? 부동항이죠. 얼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수성목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1월 달은 그죠? 꽁꽁 얼고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그죠? 이 금이 강하죠. 그래서 저 을목이 금극목 하자 을목이 얻어 터지고 울면서 집에 가서 수 엄마에게 이르는 것과 같은 거죠. 어때요? 어린 나무가 금극목을 많이 받으니까 세상 사는 게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자, 상처뿐인 영광이 되겠죠. 자, 격으로 보면 이게 경신이 있는데 신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국은 어때요? 편관이 돼요. 편관. 그죠? 편관이 된다. 편관격이죠. 그러면 편관격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그릇이 밥그릇이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그릇을 나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관이니까 그러면은 밥그릇인데 밥그릇이 벼슬하는 그릇인가 그냥 밥그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주를 볼 때는 구획 정리를 해라. 목화로 정리를 해라. 그죠? 금수로 정리를 해라. 오리 없이 이거를 잘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목화운에 길하게 됩니다. 그죠? 목화운에 길하게 된다. 목화운에 잘 나가게 된다. 만약에 오화가 들어온다 그래 봐요. 오화가 화잖아요. 오화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 사람은 되게 좋겠죠. 을미 갑진이 있는데 이런 을미라든가 갑진한테는 딸을 주시면 안 됩니다. 딸이 골골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미나 남자죠. 남자 을미일주나 갑진일주는 딸을 주지 마라. 아시겠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백호지 않습니까? 백호는 반드시 그 흉화가 육친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시상의 기토가 자기 마누라도 되고 자기 돈도 되게 되는데, 자, 목국토를 받고 있고, 그죠? 목국토를 받고 있고 토생금 하는 자라고 기토는 그죠? 굉장히 지쳐 있다, 피곤하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국토를 시달리면서 토생금 하느라고 어때요? 기토가 거의 KO 직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토, 이 편제는 어때요? 내 재물이 부재가 되는 거죠. 부재가 된다. 부재는 뭐예요, 여러분? 부재는 떠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흩어지는 진토다. 그러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토가 이 사람한테는 돈이 된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